서문시장 사지구. 거가 참 억척스러운데 아입니까? 지금이야 지붕도 번듯하게 씌우고 길도 닦아놨지만 옛날엔 안 그랬거든. 비 오면 진창이고 사람들은 어깨를 부딪히며 살았지. 내 인생의 시작은 딱 거기였어요. 코끝을 찌르던 그 빳빳한 비단 냄새, 그거 혹시 아실라나? 비단 두루마리 쌓인 한 평 남짓한 가게는 어린 나한테는 창살 없는 감옥이었지. 엄마는 늘 거기서 분홍빛 꿈을 판다고 했지만 내 눈엔 그저 지긋지긋한 밥벌이로밖에 안 보였거든. 당시에 나. 아따 오늘따라 콩자반은 왜 이리 딱딱하노? 턱 빠지겠다. 보리밥은 또 왜 이래 뻑뻑한지 물 없으면 넘어가지도 않네. 엄마는 저기서 뭐가 그리 좋다고 실실 웃고 있는 기고. 아이고 사모님, 이 안동포 좀 보이소. 색깔이 참하니 꼭 새댁 같으시네. 쳇 엄마는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 잘하네. 저 할매가 어디 봐서 새댁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 좁아터진 가게에서 손님들 비위 맞추는 게 엄마는 체질인가 봐. 나보고는 여기서 꼼짝 말고 영어 단어 외우라면서 본인은 허리 한번 못 펴고 가위질만 해대고. 저 가위 소리 비단 써는 슥슥 소리. 저게 꼭 내 살점을 깎아먹는 소리 같아서 듣기가 싫어. 엄마 나 나가서 놀면 안 돼? 시장통 아들내미들 벌써 다 모여가 짤짤이 한다는데 말해봤자 입만 아프지. 엄마는 대답도 없어. 그저 손님 앞에 머리 조아리고 비단결 쓸어주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 이 비단 뭉치들이 다 홀랑 타버렸으면 좋겠어. 그럼 엄마도 저렇게 바보처럼 굽실거리지 않아도 될 거 아이가. 나는 이 담에 커갖고 절대로 이런 비린내 나는 시장 바닥엔 발도 안 붙일 끼다. 내 몸에서 안 빠지는 이 비단 냄새, 기름 냄새. 진짜 진저리가 난다, 진저리가 나. 그때는 참 몰랐지에. 그 해맑은 미소가 나를 먹여 살리려고 그 험한 시장 바닥에서 아들내미 기 안 죽이려고 억지로 지어낸 가면이었다는 걸. 나는 그저 엄마가 참 속도 좋다고 나를 저 좁은 구석에 가둬두고 혼자만 장사 잘 돼서 신난 줄 알았어. 참 못됐지 내가. 그 분홍빛 미소가 나를 바보로 만든 건데 나는 그걸 오해라고만 생각했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 좁은 비단방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요람이었는데 말이오. 82년도 대구가 참말로 뜨거웠지에. 프로야구 원년 아입니까? 온 대구 시내가 파란색 유니폼 천지였고 골목마다 삼성 라이온즈 이야기뿐이었어. 시민운동장 야구장 근처엔 표 구하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지. 근데 우리 엄마는 그 파란 물결 속에서도 여전히 무채색이었어. 남들 다 라이온즈 외치며 야구장 갈 때 엄마는 여전히 그 어두침침한 포목점 구석에서 알다마 전구 하나 켜놓고 시커먼 장부를 적었거든. 와 마이너스. 소리 들린다, 들려. 또 이만수가 홈런 쳤는갑다. 아따 좋겠다. 친구들은 지금 만화방에 옹기종기 모여갖고 금복줄 오고 박힌 텔레비전 보고 있을 텐데. 나는 이게 뭐고. A, B, C. 영어 단어나 나불대고 있고. 엄마 나도 야구공 하나만 사주면 안 돼? 나도 이만수처럼 큼지막하게 방망이 휘두르고 싶단 말이야. 엄마는 대답 대신 허리춤에서 전대 주머니를 꺼내네. 거기서 나온 건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한 장. 가서 빵이나 사 먹어라. 엄마는 또 점심때 잔치국수 한 그릇으로 때우겠지. 저 국수 냄새. 시장통에서 제일 싼 그 멸치 비린내가 내 영어 책장에 다 배어버렸어. 엄마는 내가 야구공 흔드는 꼴보다 책장 넘기는 소리를 더 좋아했지. 먼지 날리면 비단 상한다고 헌옷감으로 내 책상을 닦아주던 그 손길이 그땐 왜 그리 간섭처럼 느껴졌는지. 알았어, 공부하면 될 거 아이가. 하면 되잖아. 홧김에 소리를 빽 지르고 책상에 엎드려 버렸어.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하대. 그저 조용히 가게 셔터를 내리고 내 어깨를 투박한 손으로 한번 툭 치고 지나갈 뿐이었지. 그 침묵이 사실은 엄마의 눈물이었다는 걸 야구공 하나에 눈먼 중학생 꼬맹이는 죽어도 몰랐던 거야. 커다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아들놈이 행여나 시장 바닥에서 썩을까봐 엄마는 자기 목소리를 죽이고 살았던 거예요. 나는 하루가 다르게 커져만 가는데 엄마는 그 좁은 가게 안에서 비단 먼지 마셔가며 점점 작아지고 있었던 거지. 그게 사랑인 줄도 모르고 말이요. 머리가 좀 굵어지니까 이제는 시장통 출신이라는 게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학교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온다 그러면 손사래를 쳤어. 우리 집이 서문시장 비단 가게라고 말하기가 왜 그렇게 입이 안 떨어지는지. 엄마가 밤잠 설쳐가며 해준 분홍빛 새 셔츠도 촌스럽다고 장롱 깊숙이 처박아뒀지.
그게 엄마가 며칠 밤을 새워서 제일 좋은 옷감 골라 가위질한 건데 말이오. 드디어 내일이면 여길 든다. 이 지긋지긋한 서문시장, 비릿한 고등어 냄새, 시끄러운 아지매들 흥정소리. 다 안녕이다, 안녕. 서울 가면 대학 공부도 하고 과외도 해서 다신 이 비단 옷감 근처에도 안 올 거다. 엄마는 왜 자꾸 저 분홍색 셔츠를 챙겨 넣어주는 기고? 이거 요새 서울 애들 안 입는다니까 엄마. 그냥 놔두라고. 엄마 손을 확 뿌리쳤는데 순간 엄마 손등에 박힌 검푸른 바늘 흉터가 눈에 띄대. 가슴이 찌릿했지만 모른 척했어. 여기서 마음 약해지면 못 떠날 것 같았으니까. 한진터미널 승강장에서 버스 문이 덜컥 닫히는데 엄마가 차장 밖에서 손을 막 흔드네. 한 손에는 비상금이라며 챙겨준 꼬깃꼬깃한 쌈짓돈을 쥐고 다른 손으로는 눈물을 훔치면서 나는 일부러 고개를 돌려버렸어. 슬퍼서가 아니라 옆자리 사람이 볼까봐 창피해서. 엄마의 그 해맑았던 미소가 이제는 주름 사이에 끼어 푸르스름하게 바래버린 걸 보기가 무서웠던 것 같아. 잘 있어라 대구. 잘 있어라 나의 가난했던 서문시장아. 그날 터미널에서 본 엄마의 뒷모습이 꽤 오래 잔상으로 남았어요. 근데 그게 미안함이 아니라 해방감이었다는 게 참. 지금 생각하면 내가 인간이었나 싶지에. 그 푸르게 바래진 추억 속에 엄마를 혼자 덩그러니 두고 나는 그렇게 도망치듯 상경을 했어요. 서울 생활 30년 참말로 앞만 보고 달렸지에.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제일 늦게 퇴근하고. 결국 대기업 별도 달았지요. 강남의 번듯한 아파트도 사고 아들, 딸 유학도 보내고. 남들이 보면 출세한 인생이라 그랬어. 근데 그 성공이라는 게 알고 보니 엄마한테서 멀어지기 위한 도망이었더라고. 예 어머니. 예. 바쁘다니까요. 밥은 꼬박꼬박 챙겨 먹고 있어요. 예, 돈 붙여드렸으니까 그걸로 고기도 사드시고 약도 사드세요. 저 이번 명절엔 도저히 못 내려가요. 애들 학원 스케줄도 있고 거래처랑 골프 약속이 잡혀서. 예, 끊습니다. 휴, 전화기만 들면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지. 엄마는 매번 똑같은 소리야. 밥 묻나 몸은 괜찮나? 시장통 누구네 아들은 장가 갔다더라. 나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 그 옛날 이야기들. 나는 이제 비단 장수 아들이 아니라 상장사 상무인데 엄마는 자꾸 나를 그 좁은 비단방에 가둬두려고 해. 가끔 대구에서 택배가 올라오면 열어보지도 않고 베란다 구석에 쌓아뒀어. 보나 마나 시장통 냄새 배어있는 김치랑 반찬들이겠지. 나는 이제 이런 거 안 먹어도 되는데. 돈이면 뭐든 다 되는 세상 아이가. 내가 매달 보내주는 그 큰 돈이면 엄마도 호텔 밥 먹고 편하게 사실 텐데 왜 자꾸 전화를 해서 사람 마음을 이리 짠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 돈으로 효도한다는 착각, 그게 제일 무서운 죄지에. 나는 내 할 도리를 다 했다고 믿었거든. 엄마가 혼자 그 텅 빈 집에서 식은 국 데워 먹으면서 아들 전화 한 통 목 빠지게 기다리는 건 계산에 넣지도 않았지. 나는 그렇게 점점 커다란 사람이 되어갔고 내 기억 속에 엄마는 먼지만큼 작아지고 있었어요. 인생 참 얄궂지에. 그렇게 도망쳤는데 결국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엄마가 총기가 흐려졌다는 소식에 내려간 대구집. 문을 열었는데 내가 알던 엄마가 아니었어. 30년 전 그 서문시장 포목점 주인이 거기 앉아 있더라고. 엄마 나왔어. 나 서울 간 아들 왔다고. 근데 엄마 눈빛이 이상해. 나를 보고 환하게 웃는데 그게 아들을 보는 눈빛이 아니야. 아이고 손님, 비단 보러 오셨는겨? 이 안동포가 참하니 색깔이 고운데. 한번 보고 가이소. 우리 아들이 공부를 참 잘합니다. 에이. 서울 가서 큰 장관 될 깁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 엄마는 지금 1982년 서문시장에 살고 있는 거야. 내 손을 잡고 흥정을 하려는데 그 손가락 마디마디가 너무 가늘고 가벼워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 엄마 나야. 장가는 무슨. 엄마 속만 썩인 아들이라고. 엄마는 내 말을 못 알아듣고 계속 비단 자랑, 아들 자랑만 해. 정작 눈앞에 있는 아들은 몰라보면서 기억 속에 박제된 내 이름만 부르고 있어. 그 해맑은 미소가 나를 바보로 만들었소. 노래 가사가 내 가슴을 대못으로 박는 것 같았지. 평생 나를 위해 꾸며냈던 그 미소가 이젠 병이 되어서 돌아왔구나. 이제야 깨달은 거죠. 엄마는 단 한순간도 나를 잊은 적이 없었다는 걸. 다만 내 기억 속에서 엄마를 지운 건 나였다는 걸요. 돌아온 나를 위해 엄마는 모든 기억을 지워버리고 오직 나의 영광만 가슴에 품고 계셨더라고요. 결국 엄마를 서울로 모셔왔어요. 이제는 내가 엄마의 보호자가 되어야지 싶었지.
근데 어느 추운 겨울날 엄마가 감쪽같이 없어진 거야. 가슴이 철렁해서 온 동네를 이잡듯 뒤졌지. 한참 뒤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가보니까 엄마가 웬 종이봉투를 품에 꼭 안고 앉아 있더라고요. 엄마, 이 추운 날씨에 어딜 갔던 거야?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버럭 소리를 질렀는데 엄마는 겁먹은 아이처럼 봉투를 내밀어. 아들, 배고프다. 붕어빵. 서문시장 사거리. 붕어빵 사줘야 해. 우리 아들 야구하고 오면 배고프다 하는데. 봉투를 열어보니 다 식어서 딱딱하게 굳은 붕어빵 4마리가 들어있었어. 경찰관 말이 할머니가 길을 헤매면서도 이 봉투만큼은 절대로 손에서 안 놓더래. 순간 30년도 더 된 기억이 머리를 때렸어. 중학교 때 야구 연습 끝나고 배고프다고 붕어빵 사달라고 투정 부리다가 엄마한테 혼났던 그날. 그때 엄마는 돈이 없어서 못 사준다고 화를 냈었지. 그게 엄마 가슴엔 평생 대못이었던 거야. 5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고 내 세포가 다 죽어가는 그 와중에도 엄마는 아들 붕어빵 못 사준 그 미안함을 품고 살았던 거지.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 붕어빵 안 먹어도 돼. 이제 안 배고파. 차가운 붕어빵을 입에 넣는데 왜 그렇게 짠지. 목이 메어 넘어가질 않았어. 어제는 지난 추억을 잊지 못하는 내가 미웠다지만 사실 엄마는 그 아픈 추억까지 사랑으로 안고 계셨던 거예요. 나는 성공했다고 거들먹거릴 때 엄마는 그 작고 초라한 붕어빵 한 봉지를 못 사준 걸 평생의 한으로 여기며 나만 바라보고 계셨던 거지. 이제 엄마의 기억은 썰물처럼 다 빠져나갔어요. 가끔은 나를 오빠라고 부르기도 하고 가끔은 손님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근데 신기한 건 내가 옆에만 있으면 그렇게 평온해 보여요. 그 무슨 뜻이라 해도 조용히 따르리오라는 말처럼 내가 이끄는 대로 가만히 내 옷자락을 잡고 따라오시거든. 엄마 손등이 꼭 마른 가시나무 같네. 예전엔 이 손으로 그 무거운 비단 두루마리들을 다 옮겼지? 나 대학 보낼 때 등록금 마련하느라 손가락 끝이 다 갈라지도록 바느질하고. 그때 나는 엄마가 당연히 그래야 하는 줄 알았어. 엄마는 처음부터 고생만 하는 엄마로 태어난 줄 알았으니까. 근데 엄마도 분홍빛 꿈이 있는 여자였겠지? 예쁜 옷 입고 달성공원 꽃구경 가고 싶은 그런 사람. 내 뒷바라지 하느라 그 꿈들 다 푸르게 바래지게 내버려 두고 이제야 깨달아요. 엄마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엄마 그 자체였다는 걸. 엄마 나 보이지? 나 오직 엄마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도망 안 가요. 여기서 엄마가 부르는 이름이 뭐가 됐든 조용히 곁에 있을게. 어제까지는 내가 너무 미웠는데 오늘은 그냥 고마워. 이렇게라도 내 곁에 살아있어 줘서. 사랑한다는 말 그게 참 어려웠어요. 비단 장수 아들이라는 게 부끄러워서 내뱉지 못했던 그 말이 이제는 매일 아침 인사가 됐습니다. 엄마의 맑아진 눈동자를 보고 있으면 세상 그 어떤 화려한 비단보다 더 고귀한 걸 내가 가졌구나 싶어요. 오늘도 서문시장 비단 냄새 같은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엄마는 여전히 해맑게 웃으며 나를 부르더라고. 이제 내 모든 것 드릴 테요. 이 노래 가사가 꼭 내 유언장 같아요. 우리 엄마 그리고 나. 우리 이대로 영원히 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오늘 날씨 참 좋다. 대구 서문시장 사거리에도 햇살이 가득하겠지? 우리 나중에 기운 좀 차리면 거기 한번 갈까? 이제 나는 창피하지 않아. 엄마가 장사하던 그 좁은 골목길 세상에서 제일 멋진 곳이었다고 동네방네 자랑할 거야. 엄마가 내 손을 꽉 잡네. 아무 말도 못하지만 그 손아귀 힘에서 느껴져요. 사랑한다 아들아. 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엄마.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만난 거예요. 내가 길을 잃고 헤매던 30년 세월을 돌아서 결국 엄마라는 집으로 돌아온 거라고. 나 오직 엄마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실 가득 햇살이 차오르네요. 엄마의 하얀 머리카락이 비단보다 더 눈부시게 빛나요. 이거면 충분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화려한 비단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니까요. 여러분도 잊지 마세요. 부모님의 미소가 바보 같아 보일 때 그게 당신을 향한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사랑의 증거라는 걸. 너무 늦기 전에 그 분홍빛 추억을 다시 꺼내 보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70이 되어서야 울지 마시고요. 당신의 인생이 담긴 노래, 추억의 노래 편지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행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을 늘 응원합니다.